안녕하세요. 김용만 TV의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그 3월 18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3월 18일은 이제 이것도 뭐 크다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바로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이제 그 불을 지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이제 있었던 날입니다. 82년, 1982년 오늘이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그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의 개요, 그리고 전개 과정, 그다음에 수사하고 종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젊은 지성인들의 날카로운 그 사회 비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 이념에 그 경도돼서, 이념에 치우쳐갖고 편향된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주장했던 거,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바라다 봤을 때 그 호국, 그리고 뭔가 왜곡됐던 그런 그 시각들, 그런 것들이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은 1982년 3월 10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 지금 뭐 화면에서 그 이름이 보이는데 최인순, 김은숙, 문부시,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12년 전, 82년이면 지금 한 40년 전인데 글쎄요 이제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문부식하고 김현장은 또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저 사건에 대해서. 근데 앞에 최인순, 김은숙 이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이 문부식, 김현장이에요. 그 둘은 남아있어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네요. 그래서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 성격을 띠는 방화 사건이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미국 문화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 재학생 장덕술, 당시 22세네요. 장덕술이 사망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같은 이제, 연배 사람이네. 불을 지른 사람이나 또, 그, 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나, 역시 동아대학교 학생 김미숙, 허길숙의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라는 과격한 방식과 사건 현장에서 공부하던 학생 희생자의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나, 이후 반미운동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 80년대 일인데 80년대 대학생들이 이제 일으킨 사건이죠. 물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음, 어찌됐든 우리 사회 386으로 지칭되는 80년대 이제 대학생들 하여튼 이 시국 사건에 아주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많이 사주를 받은 학생 내지는 반사회성을 지닌 성격 이상자들이 난동으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구속을 했다. 음, 홍보를 했다. 뭐 잠시만 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두 번째, 1983년 3월 8일 관련자 문부시 김현장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일주일 만인 1983년 3월 15일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건이 성공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무슨 성공했다라는 거 인식까지 저도 그 시대를 살았는데 10년 되면 저는 이제 30대, 13년이면 20대 말, 어, 이제 곧 무렵이죠. 네. 3번을 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미주의 시위와 미국 문화원, 미국 대사관에 대한 방화 투석 힘을 파손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네, 제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미 구호 외치고. 자, 이전에도 반미 운동은 존재했으나 이 사건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반미주의 운동을 가속화시켰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삐라이 살인마 전두환 북침 준비 완료, 전두환이 북폭 작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 정권을 타도하자. 최후 발악으로 전두환 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다시 동족 상전을 꿈꾸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가 북한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가 반북한 여론을 조장한다 등의 주장 중 일부는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북복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북복은 이제 그 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즉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때 어, 북한의 그 영동 원자로인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폭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 반대를 해 갖고 인제 그런 북폭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오히려 북폭은 그 후에 있었지 그 후에 그 얘기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이들이 날린 삐라는 울산과 일본, 대마도, 큐슈까지 나라가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오보로 알려지면서 기사가 삭제된 해프닝도 벌어진다. 뭐 일본선 그랬겠죠. 이런 삐라가 막 그 인제 날아오니까 '오 이건 뭐 진짜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해 갖고 막 보도를 했다가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게 밝혀져서 이제 기사를 삭제하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은 최병국, 네, 최병국 검사라고 있었죠. 네. 사건 당시 피의자들 중에 허진수, 김화석을 변호한 변호사는 노무현이었고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 중에 한 명은 이해창이었다. 네, 참 그 인연이 묘하네요. 네. 음, 노무현. 뭐 그래도 노무현이 좀 낫죠 사실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노무현을 제가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건 관련자 명단이 이제 쭉 있네요. 문부식, 휘발유 운반 겸 사건 최종 지휘. 문부식이 이제 최종 지휘를 했다. 그다음에 최인식, 김은숙, 미국 문화원 문절단, 방화. 참 유승열 휘발유 운반, 김지, 최인순 휘발유 운반 겸 방화. 김현장 배우 조정동. 김현장이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중에. 사건 진행 과정을 한번 이제 볼까요? 이거 뭐 길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찌 됐든 그 건물을 주변을 뭐 배회하다가 담장을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휘발유를 이제 사 갖고 어 문화원 앞으로 가서 인제 아까 어 문을 절단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제 그 안에 들어가서 휘발유통을 들고 문화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은숙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미국 문화원을 부수고서 인제 실내로 들어가서 복도에다가 휘발유를 막 쏟아붓고서 인제 방화봉에 불을 붙이고서 건물 안으로 던진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휘발유이기 때문에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인제 미국 문화원이 이제 불길에 일으켰다였던 거. 어 범인들은 도주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차가 원대히 실형에 도착한. 왜 도주를 했을까요? 참. 그게 뭐 우리는 아는데 그거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제 그때 당시에 문부식은 문화원 건너편에서 인제 선글라스를 딱 끼고서 인제 카메라로 영상 장치로 촬영 녹화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참 철저히 그 인제 계획된 그 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8 번에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인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북북 작전 뭐 글쎄 그때 당시는 사실 82 년, 83년 요때 당시는 광주 사태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네. 워낙 저도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인데 젊은 나이에 이 기억에 이 틀어박힌 그런 용어라서 이게 그 어 요즘 뭐 민주화운동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잘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그게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용어가. 마치 지금 초등학교 나오라 하지만은 어 꼭 "난 국민학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인제 뭐 그런 인제 유인물도 뿌리고 뭐 이제 구호도 외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명이 인제 연기에 질식해 숨지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죠.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해방 후 지금까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경제 수탈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이게 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 이 용어가 저게 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 요방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독점 자본과 결탁하여 매판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 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해 왔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들로부터 이 매판 자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내 매판 자본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음 과연 미국이 정말 우리를 수국으로 만들고 경제를 수탈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제 우리나라가 인제 60-70 년대 인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역 협정 있죠. 가트인가? 그게 나중에 WTO로 인제 대치가 이제 그렇게 인제 변화가 돼 갔겠지만은 가트라는 게 그게 관세를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관세를 깎아주면서 미국에서 많이 사 주고 인제 그런 경제 정책을 썼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뭐 수탈하고
저는 저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수탈해 갔다라고 무슨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제 저때 당시에 저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유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인제 묘하게 80 년대 학번들하고 연결돼 있고, 그들은 또 주사파가 또 장악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어우러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뒷배경이 누군가가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뭐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자, 소위 무방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독점 자본과 결탁하여 매판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배 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해 왔대요. 미국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70 년대 특히 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에 굉장히 못마땅해 갖고 카터가 우리나라 방문했었죠. 김포공항 내려 갖고서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마중을 나갔나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헬기 타고서 미-8군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 뭔가 그냥 불편했던 그런 그 인제 관계였었는데 뭐 그렇게 지배하려고 순응하도록 강요해 왔다? 글쎄 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사회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북시도 군부 정권을 지원하여 민족 분단을 고정시켰다. 글쎄 저 얘기는 보면 북한 주장하고 똑같아요. 어 우리가 인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됐다고 그러죠. 이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풍족하니까 민주화가 됐던 거지. 아마 정말 하루 때거리 3 끼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민주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음 경제를 산업화를 시켜서 경제를 부흥하고 국민 소득을 높게 올려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에 민주화의 최대의 기여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봐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 100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자,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 판치는 미국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먼저 미제 문화의 상징인 미국 문화원을 극병으로써 반미 투쟁에 횃불을 들어 부산 시민에게 민족적 자각을 호소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반미 투쟁이 그렇게 또 극성을 부린 것도 아니고 글쎄요. 우리 주변에 있어 갖고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 도와줬나요? 중국이 도와줬나요? 음 지난달에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그 방송을 했지만은 중국이 도와줬느냐 이거예요. 반말년이라고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데 습산만 했죠 서로. 그리고 러시아가 도와줬나요 지금? 옛날 소련이 도와줬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이 도와줬다고요? 지금은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인제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은 뭐 옛날에 보면 외구 쳐들어오고 뭐 임진왜란 일으키고 뭐 한일 합방하고 이게 일본이 도와줬나요? 미국이 안 도와줬나요? 음 6.25 치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한 35,000 명인가 미군들이 여기 와서 죽었잖아요, 싸워 주느라고. 정말 그 은혜를 모르면은 나중에 벌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아직까지도 저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그런 종자들이 있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말이죠. 자, 살인마 전두환 북침 준비 완료.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고요? 언제 북침 준비를 완료했어요? 답답한 얘기죠. 오히려 그 버마 가 갖고서 전 대통령이 죽을 뻔했죠 오히려 거꾸로. 참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 뭐 9 가지나 되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번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 정권을 타도하자. 이게 인제 5.18 광주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은 어느 쪽도 지금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심판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자, 두 번째, 치우바락으로 전두환 군부 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다시 동족 상잔을 꿈꾸고 얼마나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이미 인제 전두환 그 대통령도 네 유명을 달리했죠.
그 집권 시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슨 중침 준비를 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경제 살리느라고 애쓴 시대였는데. 세 번째 볼까요?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민주시민들을 탄압 국속한 채 호을 좋은 통일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한일 경제협력 등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일체 경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때 당시에 이제 국산화를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그 국산화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기술의 원천이 일본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예속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속돼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일정 부분. 그러나 그걸 벗어나느라고 애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 수입선 다변화 정책 같은 게 일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 물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 수입선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바꾸라고 다변화 정책을 인제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인제 경제라고 하는 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거든. 돈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싸죠. 왜? 항공은 운임이 싸거든요.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때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나라 취향에 잘 맞게 만들고 또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그것도 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돈도 낮은 데로 흐르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긴장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18 올림픽은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나게 할 것이므로 그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86년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도상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잘 모르던 그 코리아를 이때부터 미국에서 알게 된 거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또 그랬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더 이상 비참한 가난 속에서 시달릴 수 없다. 물론 시달릴 수 없죠. 가난 속에서. 그러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그럼 그 가난 속에서 뭐 굶어 죽었나요? 훨씬 더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굶어 죽었더라면 지금 저 사람들 없을 텐데. 예?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저렇게. 우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여덟 번째, 전두환 파쇼 정권에 아부하는 관제 언론 어용 지식인들은 자복하라. 이게 파쇼 정권에 아부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고 지식인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거예요, 권력. 음. 그게 뭐 소위 전두환 정권을 우파 정권이라고 봤을 때 그럼 좌파 정권 들었을 때는 거기에 아부 안 했는지 아는가 보죠. 권력에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거부하느냐. 그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국민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 이런 문제지. 언론하고 지식인들 이제 지역에서 그 동네 음 모임을 해도 말이죠. 회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뭐 저 관청에서 누가 나오면 바로바로 다 거기 줄 섭니다. 참 저것도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그 비유, 아주 과한 오를 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졸업 정원제, 교수 추천제 등으로 학원을 통제하고 있는 530 교육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저거는 철폐했어야 된다고 봐요. 졸업 정원제. 그 대학생들을 숫자를 많이 늘려 갖고서 지금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일어나 갖고서 젊은이들이 다 노는 이유가 저런 데서부터 시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냥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김대중 정권 때인가? 그때 들어와서는 김영삼 정권 때인가? 뭐 김영삼 정권 때 그러면서 뭔 일이 있었나요? 대학 설립 자유화. 그 대학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어, 한 대학생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정말 엄청난 대학 출신을 양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의 그 실업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좀 깨워주십시오. 네. 학력의 인플레이션. 자, 그 밖에 전두환의 북한 침략 기도. 그런 침략을 전두환 노태우의 북한 폭격 기도 내용이 실린 유인물들이 다수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두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및 이제 수사. 뭐 어찌됐든 이제 인류가 이제 동원돼 갖고서 2시간 만에 이제 불 껐고, 그다음에 이제 장덕수 학생이 이제 사망을 이제 했죠.
그리고서 인제 전부 11 명이 검거가 된 거예요. 수배령이 떨어진 김은숙 문부식은 14일 만인 1981년 4월 1일 날 자수를 또 했어요. 이어 공범 3 명, 전단 살피자 3 명, 의식 과학습을 설치한 3명 등 11 명이 검거가 됐다. 이들이 뿌린 삐라는 일본까지 날아가고 아까 인제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월 2일 가톨릭 원주 교육원에서 문부식과 김은숙이 의식 학습을 지도한 김 현장이 사건의 배후 조정 혐의로 이제 체포가 김 현장이 인제 음 사건을 주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김 현장 이름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7번 보면은 주동자인 문부식과 총 16 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당시 가톨릭 원주 교육원 원장 최기식 신부는 김 현장을 숨겨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예. 이게 참 저도 가톨릭 신자지만은 이상하게 이 카톨릭 커뮤니티 안에 이 종북 발언하는 그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요번에 인제 어 성지순례를 인제 떠난다고 저희 신부님이 인제 소원을 비는 그 쪽지를 다 써내라고 그래서 인제 제가 어 종북 발언하는 그런 신부들을 없애 달라고 제가 쪽지 써서 전달했는데 갖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땅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서 난 곡식으로 밥을 해 먹고 이 땅의 취재 안에서 공부를 하고 이 땅에 여인과 결혼하고 이 땅에 자녀를 낳고 그런 인간들이 왜 이 땅을 부정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자들은. 아주 나쁜 종자들이에요. 인간으로서 나쁜 종자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사건이 일어나고 40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 당시에 그 성격이 정당성이 밝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역사가 밝혀 주겠죠. 특히 5.18 같은 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면 터무니가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터무니없죠. 앞에서 얘기됐던 저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허무맹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왜 80 년대 운동권이 반정부적이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자 하면서도 또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근데 왜 그토록 친북 종북 종북인데 중북이라고 썼네요. 그리고 반미적인 색채를 띄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저도 대학 다니면서 반정부 데모를 많이 해 봤지만은 어 그러나 공산주의자들 문제하고 이 반미 여기에는 굉장히 의심을 품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하고. 제가 그때 당시 공부가 짧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 지난날 공부가 짧았고 아직까지도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가슴으로 제 머리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40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주류가 돼 있죠 지금. 이 386 주사파 세력들이 주류가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에 주역으로 많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보다 지금 안정돼 있나요?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죠.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그들이 발전시켰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어 앞 세대가 고생해 갖고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고 공부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인간들이 왜 이 땅을 사랑할 줄 모르느냐 이거죠. 왜 이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혼란스러운 이게 어떻게 된 운명인지 저는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늘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걸 이념 탓이라고 봅니다. 그 이념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틀어박혔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모티콘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말 생각할 것이 너무 많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 인제 시간이 흘러가겠죠. 또 한 세대가 흘러가겠죠. 한 세대를 30 년을 담는다라면은 한 세대의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세대가 더 흘러가면은 2040 년, 50년 뭐 이렇게 인제 흘러가고 나면은 저는 가끔 가다가 저들이 100년 전쟁이라는 인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또 100년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 거를 다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왜 100 년을 주장을 할까? 그 100 년의 의미가 뭘까? 저는 그냥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자들 이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100년 전쟁이라는 게 그 기점을 그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1945 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은 6.25 전쟁을 일으킨 1950 년을 볼 것인가. 그 1945 년부터 보면 2045 년이고 1950 년부터 보면은 2050 년이에요. 100년 전쟁. 100 년이 끝날라면. 이게 100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인간들이 100 년이라는 프레임을 정해 놓고서 지금 뭔가 체제를 뒤집으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하여튼 그 시점을 해방이 되는 그 시점을 잡든 아니면은 6.25를 잡든 그 10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없어요. 한 세대 채 안 됩니다 이젠. 인제 그러면서 30 년씩 잡았을 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흘러갈 무렵에 인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꽉 잡고서 그 주역으로 그 일을 한 인간들이 바로 386 주사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대예요. 물론 뭐 정치판에 꼭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시대가 어떻게 정리정돈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00 년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돼 있을까 쪼끔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동안에 그 지켜온 이 땅의 논리가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쉽게 무너질까?' 이 생각하고는 그들이 얘기하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종의 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주범들이 방화범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허구고 엉터리고 상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유사하다라는 거. 음 그게 인제 이 사건을 보는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잘못됐다라면은 이 사회를 바로잡는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 미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